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사실 제가 작년에 떨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저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떨어지셨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올해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36기 감정평가사에 합격한 양우성이라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올해 학업 병행해서 감정평가사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네, 평가님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고 시작을 했는지 수험 시작의 어떤 준비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이제 아버지 지인이 그 아들께서 이제 감정평가사를 합격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이제 듣고 나서 너도 한번 감정평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도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빠, 친구, 아들. 네, 아치나가요? 그러면? 네. 엄치나 야치나. 그렇게 지금 평가사 알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그럼 언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저 공부는 한 21년도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아직 그 4학년 2학기가 남아있는 그 대학교 휴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학생이더라도 학교 도서관이 이용이 가능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감정평가사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학업도 계속 병행을 하신 거죠?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네, 이제 2학기를 2번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1차 초시는 어떻게 되셨나요? 1차 초시 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평균이 한 57.5로 평균 2.5 차이로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쉽게 1차를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보실 땐 어떻게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45점으로 또 평균이 미달돼서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2차 때는 꽈락 없이 평균이 네. 조금 모자라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그죠? 요번에 또 어떻게 붙었죠? 동차로 붙으셨죠? 네, 동차로 붙었습니다. 1차, 2차 과목 비율이라든지 전략, 떨어졌던 해랑 달랐던 점,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험을 옛날에도 합격을 했었고 공부를 해온 게 있으니까 1차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2차를 최대한으로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회계하고 경제만 좀 많이 하고 이제 민법이랑 부동산 학이랑 강간법은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고 효율을 많이 뽑아내자 생각을 했었어요. 12월이나 뭐 이럴 때는 3대7 정도, 1차가 3, 2차가 7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막바지에만 그냥 3월에 5대5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또 우성 평가님이 전공이 수학교육과라고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때 처음에 떨어졌을 때 좀 이법이 약해서 그죠? 글 쓰는 게 좀 약했지만 이제 3년차 때는 좀 그런 걸 극복하고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강의마다 어떤 활용법이 있었을까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현진 평가사님의 일단 핵심 정리가 있거든요. 그거랑 강의랑 병행해서 듣고 또 그 다음에 이현진 평가사님이 옛날에 과제 같은 걸 좀 많이 내주세요. 빈칸 뚫기 같은 거를 이제 기본 강의 때 많이 했고 또 다음 주에 되면 또 다음 과제가 나오는데 그 과제도 하고 전주 과제도 계속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시험 70점 정도의 시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쓰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다시 핵심 정리로 가서 그 문제 안 외워진 논점이 있었으면 그걸 다시 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과 최종이 저희 파이널 단과였잖아요. 파이널 단과 등수 기억나시나요? 네, 1회차 때는 9등 했었고 2회차 때는 3등 그리고 3회차 때는 한 20등 정도 20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맨 마지막 등수가 20등이긴 하지만 되게 상위권 네. 점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던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험을 보면은 그 틀렸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제가 이제 지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기차 타면서 다시 내려갈 때 이거 왜 틀렸지? 예시 답안과 비교해보고 또 이제 강평 자료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계속 비교해가면서 받고 또 일요일에는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답안지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시험장 가셨을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아, 네. 기업 가치가 2번에 있었는데 실무 때 계산기 메뉴에 보면 7번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계산할 때 산식을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오류가 뜨거든요. 근데 그 오류가 뜰 때 제 거 계산기가 원래는 멈추진 않았는데 한번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키를 눌려도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산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머지 산식을 채우되 기다리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계산기가 이제 고장난 거 약간 소문처럼 약간 들리잖아요. 맞아요. 가끔 어디 뭐 학생이 계산기가 고장나서 시험을 못 봤더라 막 이런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합격생들이 많이 계산기를 이렇게 2개씩 준비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진 않으셨나요? 아, 근데 계산기 2개를 준비하기가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산기 하나로 네. 지금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학교육과라서 그러신지 암산을 그래도 생각을 네. 했다는 거 참 특이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이나 뭐 슬럼프나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올해 시험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붙었으니까 그냥 이 시험을 그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딱 이때쯤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책 하나를 읽게 됐는데 그게 오타니 쇼헤이와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성공할 거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결국엔 나중에는 또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도전할 때 나는 무조건 감정평가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그러면 올해 이제 동차로 붙으셨는데 1차, 2차 과목 간의 어떤 공부 방법이랑 뭐 비율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10월에 불합격하고 나서부터 다시 또 1차를 하게 됐는데 그때 10월에서 11월은 그냥 아직 문제풀이 강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실무, 입업, 법규 이렇게 해서 전부 투자하고 12월부터 1차를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12월에는 1차, 2차를 3대7 그다음에 1월에는 1차, 2차를 4대6 그리고 3월에는 이제 5대5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우패스의 이상곤 선생님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모의고사도 좀 보셨나요? 네, 그 1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하우패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수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1차는 모의고사 보면서 점수를 체크하고 2차는 일정 비율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번에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발표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축하도 많이 받으시고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먼저 연락드렸더니 어머님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현진 평가사님,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합격하셔가지고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찍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사실 제가 작년에 떨어졌을 때 그런 말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저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올해 떨어지셨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